안녕하세요. 성건현 나르샤TV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강하게 상승하거나 좋은 자리에서 잘 마감한 종목들 체크하면서 다음 주 관심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볼 텐데요. 제 마음속의 대장 한미반도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이 종목은 이미 2월 6일 방송에서 급등한 반도체 종목들 체크할 때 SK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HBM 비롯한 반도체 뉴스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 같이 하는 분들과 또 이제 뉴스 같이 공유하면서 한미반도체 이런 5% 6% 올라가는 이런 63,000원 4,000원 이런 가격대에서부터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8만원 코앞까지 상한가로 78,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미 뭐 1년 전에 작년부터 이런 앞서 고점 자리를 거래 터지는 이런 위치,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21선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3만원 지켜주는 움직임 체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래 터지면서 레벨업, 다시 한번 5만원대에서의 움직임 계속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최근에 밀리는 듯 했지만 이 종목은 밀리면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해 줍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양봉으로 바로 올라서면서 다시 6만원대 회복해주는 움직임에서 관심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이 사고를 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도 3.4%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5천원에 앞서 고점 다음 주에 도전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테크윙도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던 움직임 이후에 13.2%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마감을 하고요. 자, PSK홀딩스도 앞서 고점 자리까지 거래가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습니다. 돌파 여부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DIT도 장대 양봉으로 15% 넘는 상승과 거래량 이런 부분 다시 한번 24,000원 앞서 고점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C텍도 계속 앞서 고점 자리 터치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거래가 한번 나오고, 거래는 살짝 줄긴 했지만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과 함께 이런 33,000원 돌파 여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람테크놀로지도 반등, 21선 반등 자리에서 또 거래 나오는 움직임 지난주에 또 체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39,000원 계속 앞서 자리 장중에 4만원 터치하긴 하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흐름도 계속 봐야죠. 자, 21선 자리에서 요때 이제 25,000원 그 보합 장중에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보합권에 올라올 때 좀 체크를 하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으로 올라섰죠. 다행히 또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 좋게 21선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들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워낙 끼는 최고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듯 하고요. 자, PMT 마찬가지 고점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메커스도 워낙 끼 있는 종목이고, 앞서 고점 자리를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 눌림, 우리 또 지지 반등보는 36일선, 요때도 36일선에서 한번 돌려줬는데, 자, 이번에도 또 20% 가까운 또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17,000원 이번에도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QRT도 의미 있는 18% 상승 장대 양봉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깊게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거래가 많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회복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움직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오셈도 반등이 나오는지 21선 돌파 여부 잘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고, TFE도 또 14%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올라선 만큼 이 종목은 37,500원 이런 또 저항인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스도 14% 다시 한번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이런 4,700원 올라서는지 여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태성도 끼는 최고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저점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주면서 21선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 신규 종목 중에서는 IMT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좀 자리를 눌러주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앞에 한번 끼는 보여준 종목입니다. 다시 반등하면서 돌파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우리
306 자리에서 또 대장주들 체크를 했었던 종목들 에코프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 날 또 306 자리를 돌파하는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306 종가로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요. 엔캠 역시나 또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강한 슈팅을 주고 5.9%. 자, 이 종목의 끝은 어디인지 계속 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에코앤그림도 306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에서 앞서 고점 돌파하고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흐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환기 종목인데 중앙첨단 소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래 터지면서 306 저항 요 자리를 다시 올라오고 돌파할 때 체크를 하면서 엔캠과 한치 봤었는데 그때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자, 여기 장대음봉 내려온 이후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만 보고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이런 306 또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이후에 720선 요 하늘색 선 자리에서 지난주 이제 연휴 전에 올라오는 이런 날 거래와 이런 수급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16% 종가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살짝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환기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에서 잘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던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금 살짝 눌러놓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거래 없이 살짝 눌러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목요일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곧 저항이 이제는 지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광무는 지난주 또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에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내려오는 306선 이 자리를 또 도전하는 흐름이 다음 주에 보여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노루페인트가 이제 신사업 관련한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올라서고요. 자, 그러면서 노루홀딩스도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주목받는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도 306, 481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은 아닌데 시장이나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이런 장기 평선 자리에서 계속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급하지 않게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306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지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돌려주기에 이런 자리에서 또 거래와 함께 수급이 붙는다라면 언제든지 또 끼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같이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입니다. 자, CCS. 자, 앞서 저점에 또 그리고 1000원 라운드 피겨의 306짜리 거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2번 그리고 2,000원에 이것도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음봉 살짝 쉬고 나더니 수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날도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자, 과연 이제 앞서 고점 자리를 다음 주에 도전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뭐 앞서도 워낙 또 끼 있게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 또 잠시 쉬면서 올라갈지 잘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이슈로 또 상한가 이후에 금요일날도 한번 슈팅 나왔었던 고려제강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앞서 고점 자리 돌파한 이후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치고 가는 지난주에 강한 상승 그리고 또 하루 올라가고 하루 쉬고 나서 또 지금 목요일도 도지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연휴 이후에 또 어떤 흐름 보여지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될 듯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고점 돌파하는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거래량과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요. 또 하나가 탑 엔지니어링이죠. 자, 306 자리에서 돌려주면서 앞서 고점에 또 720선 자리를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306 자리 또 481선까지 같이 넘본 또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없던 거래 생기면서 장기 평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거래 줄지 않고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장중에 강한 슈팅. 자, 이제 밀리지 않고 앞서 대장주들 움직임과 함께 같이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자, 제가 이제
형만한 아후 얘기를 하면서 형만한 아후 있다 얘기를 하면서 기아차였죠.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우가 치고 갔는데 형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우가 잠시 쉬면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막판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또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품주들 계속 보고 있었고요. 우리 또 세방전지도 앞서 고점, 그리고 세방전지는 요 가격대 이렇게 요 가격대 요 가격, 그 다음에 요 가격을 넘어가는지 잘 보자라고 3-3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고 720선, 요 하늘색 선 자리를 올라선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장대 양봉 올라섰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도 밀리지 않고 3.6%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 자리 또 돌파하는 거래량과 함께 계속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같이 보고 있었던 서현 마찬가지 없던 거래 생기면서 돌파했고, 거래 없이 살짝 눌리는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서 이미 또 상승을 하면서 수요일 날 강하게 상승, 금요일 날도 한번 슈팅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서현 이화도 잠시 이 정도가 살짝 주춤하면서 자리는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현 탑메탈도 같이 슈팅은 주긴 했지만 그건 좀 차트적으로 좀 이쁘지 준비되지 않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이 좀 강하게 먼저 올라섰는데 서현 이화가 또 다음에 한번 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지 같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FT도 앞서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PHA도 고점에서 장대 양봉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 이후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종가로 5일선 지켜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여기서 한번 슈팅을 보여주는지 계속 관심 있게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 앞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래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는 거래가 한번 터졌죠. 그러면서 720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거래 없이 자리 잘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하고, 또 거래가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을 때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도 윗꼬리가 있지만 또 장기평선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런 121선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보고 있습니다. 모베이스도 강하게 한번 슈팅을 준 이후에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모베이스 전자도 같이 흐름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우수 AMS도 306짜리 이때도 시장이나 지수 어려운 거에 비해서 자리를 잘 지켜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481선 올라서면서 또 앞서 고점 자리까지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계속 추세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 삼성공조도 바닥에서 한번 거래가 터졌죠. 종가로 306 안착을 못했지만 윗꼬리가 있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121선 지켜주면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또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다가 또 306 자리에서 올라서는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계속 체크하면서 또 이제 의미 있는 자리 나올 때 여러분들께 계속 또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펄 관련한 이슈로 파인엠텍이 장중에 강한 슈팅으로 앞서 고점 한번 터치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미 거래는 터졌고, 자, 눌림 이후에 그래서 이런 앞에 거래 터진 종목으로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대금이 들어와야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또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폴더블 폰 이슈로 그 애플의 이제 폴더블 폰 또 뉴스가 살살 나오다 보니 또 관련한 종목으로 파인엠텍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차트가 이쁘지 않고 준비는 안 됐지만 참 엔지니어링도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이런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또 가능하면 또 이제 물론 또 대응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또 이제 파이nem텍이나 아까 의미 있는 이런 또 거래량 들어오고 대금 들어온 종목들 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아시아나 시리즈, 아시아나 IDT가 앞서 고점 돌파하면서 종가로 잘 마감을 했죠. 자, 이 종목은 이미 우리가 306 자리 기준에서
720선 맞고 내려왔지만 요 자리 306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거래 터지면서 요 앞서 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끼 있는 움직임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같이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잘 올라섰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이때 한번 갭 뜨면서 눌려놓는 듯 했지만 밀리지 않죠. 그러면서 저점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481선 도전하는지 여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저 PBR주 관련해서는 뭐 SK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121선 자리에서 거래 들어왔고 눌림 자리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지난주에도 고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생명, 보험, 금융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 흐름 보고 있는데 물론 삼성생명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뭐 KB금융 다시 한번 앞에 고점 자리를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또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뭐 이제 뭐 새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기존에 밀려 있었던 종목들 또 이제 반등 나오는 타이밍들을 다 보고 좀 그 반등 기대를 좀 보면서 종목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각자 보는 관점은 다르고요. 계속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갖고 계신 분들 새로 접근은 조금 좀 쉽지 않을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또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또 연휴 때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살짝 나옵니다. 물론 우리 장 시작할 때까지 어떤 흐름 보여지는지 뭐 비트코인 흐름과 함께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듯한데 우리 기술 투자가 살짝 고개를 들죠. 거래 나오면서 한 7%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월요일날 코인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위지트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잘 보시도록 하고 또 큰 흐름으로는 또 이런 장기 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 번씩 끼 있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 뭐 움직일 때는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대응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코인 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나투자증권 정도 이 종목도 앞에 고점 자리에서 우선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같이 또 이제 코인 관련한 종목들로 보면서 이 종목들이 또 강하다라면 또 이제 관련한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전자, 비샘전자도 우선 또 이제 강하게 한번 또 끼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런 마이크로 LED 관련한 종목들 장기 평선 또 306 자리에서 또 이제 2월 들어서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다음 주에도 지지 확인하고 있고요. 비샘전자도 이런 720선 이런 장기 평선 올라서는지 여부 같이 타이밍 체크를 하면서 뭐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장중에 어느 종목이 또 좀 더 세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급 보면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XR, AR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한 또 움직임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도 앞서 고점 자리까지 강하게 슈팅을 주고 목요일이었죠. 거래 없이 지금 도지로 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고점 자리에서 밀릴지 아니면 이 자리를 치고 나가면서 강하게 다시 한번 슈팅을 줄지 자, 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함께 그다음에 뉴프렉스도 마찬가지 또 도지로 쉬고 있죠. 다음 주에도 같이 흐름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나무가도 이런 워낙 또 끼 있는 종목인데 21선에서 돌려주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 지지 반등모는 36일선 이미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21선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확인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원격 의료, 비대면 관련해서 이런 인성 정보 이미 앞서 고점을 한번 강하게 슈팅을 준 이후에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지되면서 또 반등을 주는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인성 정보 또 잠시 쉬는 타이밍에 또 이제 후발로 또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이 이제 비트컴퓨터였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다시 거래 없이 내려와서 이런 481선 이런 장기 평선 자리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다음 주에 또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돌려줄 때 항상 강조드리는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되는 위치에서 손절 잘 잡고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타이밍들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갖고 보고 있는 또 하나가 이제 의료 AI 쪽입니다. 좀 끼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또 좀
회사 또 관심으로는 제가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를 보고 있어요. 앞에 전저점에서 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는데 2월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살살 또 내려오는 21선 이런 맥점을 또 거래량에 실리면서 돌파하는지 이런 타이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올라오더라도 우선 1차는 25,000원, 그리고 이런 자리를 또 돌파하는지는 또 그때 한번 수급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지는 여기 또 손절 이런 자리는 꼭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보면서 그러면 루닛 뷰노는 우리 최근에 안 보고 있었는데 과연 어디가 있지 하고 체크를 했었더니 이제 루닛이 또 공교롭게도 306 자리에서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돌려주는지, 그렇다면 뷰노도 또 공교롭게 306 자리에 내려와 있어요. 자, 이런 장기평선 자리마저 깨고 내려온다라면 뭐 코어라인 소프트도 힘이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지켜주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는 급하지 않게 이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고 이제 흐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시리즈 뭐 계속 강조드렸고요. 이런 앞서 고점 자리 돌파하면서 우리 1월 말부터 같이 체크했었던 종목 뭐 HLB 잠시 쉬고는 있지만 고점에서 우선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마찬가지 그 종목도 뭐 이미 단일가 이후에 잠시 쉬고 있지만 계속 흐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이 마찬가지 이 종목도 지금 5일선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잠시 눌러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휴 전 목요일날 또 강한 슈팅을 준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HLB 시리즈 계속 놓고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306 자리 돌파하고 좀 올라가는 상승률은 낮긴 하지만 계속 흐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또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있었던 게 HLB 바이오스텝인데, 바이오스텝은 이미 뭐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한번 나오고 눌림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같이 HLB 시리즈 차트상에서는 계속 제일 아래에 있긴 하지만 또 끼나 이런 거래량 움직임 봐서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306짜리 올라섰는데 아까 HLB 글로벌처럼 306 올라온 이후에 한번 슈팅을 주는지 여부 계속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고점에서 좀 치고 가는 종목들 중에 뭐 에브리봇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306짜리 돌파오는 거래량과 함께 또 이런 장기평선 올라오는 이런 15,000원, 6,000원 이때부터 보면서 앞서 고점에 22,0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체크하면서 22,000원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단일가 거래인데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다가 슈팅, 그리고 밀리지 않으면서 지난주에도 정말 강한 움직임, 그리고 또 연휴 전 목요일에도 또 윗꼬리가 있지만 14% 넘는 상승과 함께 종가 36,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로봇주들 뭐 갭두고 좀 밀리긴 했지만 계속 잘 살펴봐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IT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앞서 고점 자리 부분까지 한번 장중에 슈팅을 준 이런 종목들 흐름, 그리고 이 종목도 우리가 여기 지지 반등 36일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 고점이죠. 이제 이 자리를 수요일날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해 주더니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또 거래가 나온 만큼 윗꼬리가 있지만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하면서 이런 12,000원 앞에 고점 도전하는 움직임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KSP도 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또 장중에 윗꼬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되시는 분들 잘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더존 비즈온도 밀리지 않죠. 우리가 이때 이제 306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했고 여기 지켜주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앞서 고점과 481선 돌파하면서 거래가 나오고 강한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시장이나 지수, 코스닥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평선 자리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저점을 높여갑니다. 다음 주에도 꼭 잘 보시면서 이런 720선 저항 자리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 확인을 해야 될 듯 하고요. 자, 슈프리마도 21선 지켜주는 움직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면 슈프리마 HQ도 같이 봐야죠. 또 우리 지지 반등 보는 36일선 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우선 21선 안착을 합니다. 앞에 끼이는 이런 움직임은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슈프리마 HQ 같이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리노스도 21선 반등을 주는지 보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도 살짝
좀 의미 있는 거래가 살짝 나오면서 종가로 12% 21선 안착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자, 요 종목도 워낙 장중 대응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얌전하게 가는 종목은 아니죠. 워낙 또 앞에 뉴스와 함께 끼 있게 갔었던 이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또 한번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되시는 분들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동신건설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죠. 이제 또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또 한번 움직일 때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연휴 때 또 나온 뉴스는 이제 새로운 신당들이 같이 또 합당하는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아직 총선이 좀 주목받기는 하지만 대선 이제 또 선호도 지금 여론조사할 때 살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또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들고 이런 22,500원이 중요한 가격대인데 다음 주에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DNC 미디어도 또 13% 다시 한번 이런 720선 하늘색 선 중요한 자리까지 올려놓고요. 여기 올라서는지 또 웹툰 관련해서 DNC 미디어 그리고 MBT 이런 종목들은 계속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진공도 동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장기 이평선 이때 저항으로 흘러내렸지만 꽤 오랜 306 자리에서의 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서서는 지금 481선 지지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워낙 또 한 번씩 끼 있는 움직임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올라서는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다시 한번 힘을 낸다라면 또 306 자리에 있는 한컴 위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미 좀 거래나 이런 또 거래 대금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이런 종목들도 앞서 고점 이런 내려오는 481선 이런 자리에서는 또 비중 조절해 가면서 잘 체크를 하셔야죠. 그런 타이밍 잘 보시면서 또 아래로는 손절 꼭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도 306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 지난주에 체크를 했었는데, 자, 481선까지 올라서서 자, 이틀 동안 도지를 만들고, 자, 과연 여기서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힘을 내느냐, 시가 플러스라면 또 유심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가온전선도 거래가 터진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지지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슬금슬금 저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신전자도 거래 한번 터지고 끼 있는 종목이 또 지지되는 이런 타이밍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크로젠이 생각보다 조금 조정 기간이 깁니다. 또 바닥에서 잘 눌러놓고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때도 끼 있는 움직임 보고 306 자리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다가 한번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서는지 여부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06 자리에서의 종목, 자, 우선 ADM 코리아 같은 경우 우리가 306 자리에서 요 앞에 고점 자리를 올라설 때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세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고점 자리를 돌파했죠. 자, 요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지금 10%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계속 제가 항상 또 비중 조절 확인되는 위치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앞서 고점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항상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서 중요한 가격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아래에서 매수가 됐다라면 챙길 때 챙기고, 물론 또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쫓아갈 때 쫓아가고, 이런 부분 잘 보시라라고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밀리긴 했지만 우선 이때 이제 저항 가격이 여기서 이제 지지 가격까지 종가로 딱 마감을 했죠. 아래 꼬리가 작은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물론 여기서 다음 주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서 481선 깨고 내려온다라면 좀 시간이 걸릴 듯 하고요. 만약에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다라면 좀 거래량이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다라면 그런 관점으로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이런 타이밍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노 TNR이 흐름이 좋죠. 자, 이 종목은 이때 바닥에서 한번 있었던 거래이지만 이때 이제 시장이나 지수 움직임 그닥 좋지 않을 때였죠. 그런데도 장기 평선 올라서고 밀리지
밀리지 않는다, 자리를 종가로 잘 지켜주더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지난주에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121선 돌파하고 잘 상승을 합니다. 자, 목요일날 도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다음 주에도 추세 이어가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CJ ENM도 상공력짜리 거래 터지면서 올라와서 481선까지 종가로 붙여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야 되는 종목. 자, CJ는 그때 1월에 한번 의미 있는 거래를 만들고요. 슬금슬금 올라오긴 하는데 이 종목 이런 27,000원짜리가 살짝 의미 있습니다. 차트 길게 볼게요. 저항이었고요. 이때도 저항이었고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요때도 못 넘었었던 가격이 27,000원이에요. 계속 저항으로 있었던 가격. 요때는 물론 거래 나오면서 뉴스로 한번 481선 터치는 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가격대의 종가로 26,900원이죠. 이런 자리까지 지금 연휴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가로 또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481선 도전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보셨지만 차트는 좀 가능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면 봉도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면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HTS에서 좀 차트를 길게 설정해서 좀 계속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어떤 가격이 맥점인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팜도 상공력짜리 저항이었다가 돌파하고 목요일날 도지로 쉬고 있죠. 자, 다음 주에 시가 움직임과 함께 방향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자, 내려온다라면 상공력 지지, 올라온다라면 또 481선 돌파 여부, 이런 관점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아스텐 캐몬도 상공력 돌파하고 거래 없이 이틀 쉬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산돌 상공력 자리에서 움직임, 이 종목도 새로 생긴 상공력 자리를 앞서 돌파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흘러내렸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다시 앞서 고점 자리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치고 가는지 여부 다음 주에도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한국 BNC도 종가로 상공력 살짝 고개를 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윗꼬리가 있지만 저점 높여가면서 저항자리 올라선 이 종목도 흐름 봐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상공력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현대로템이 상공력 저항으로 1월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자리를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 양봉으로 거래를 올라오면서 살짝 상공력 돌파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밀리지 않고 추세를 만들어내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방산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게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좀 거래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또 20% 상승과 함께 장기 이평선 돌파한 케일럼도 관심권에 두고 다음 주 보려고 하고요. 자, 소카는 새로 생긴 306선 자리를 이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저점 거래량이 크게 없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데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이 종목도 슬금슬금 계속 자리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흐름 보고 있고 또 거래량이 실리거나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의미 있게 한번 슈팅을 준 이후에 또 중요한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B루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도 상공력 이탈하지 않는지 봐야 되는 종목, 이 종목들이 또 거래가 늘면서 또 한번 또 방향을 위로 잡는다라면 윗꼬리가 있더라도 장중에 슈팅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AP위성도 상공력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지난주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대한해운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상공이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이런 거래가 나오고 끼이는 종목들 이탈을 하면 조금 더 확인되면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음 주에도 이런 481선, 21선 같이 있는 이런 자리를 올라선다라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핌스도 마찬가지 관점, 상공력 올라오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앞에 끼 있는 움직임 보여진 종목입니다. YC캠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은 딱 도지로 상공력 자리에서 도지로 마감을 했죠. 자, 이 종목은 만약에 시장이 좋거나 라고 하면은 지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금 또 눌리거나 또 음봉으로 또 이제 지수가 밀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한 번은 또
끼 있게 또 장중에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또 대응되시는 분들만 한번 관심권에 두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06 저항자리 돌파 관심으로 보고 있는 한성크린텍 흐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종가로는 306짜리 안착은 못했지만 다음 주에도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휴스틸도 306짜리 다음 주에도 안착하는지 여부 봐야 됩니다. 자, 이미 또 신스틸도 한번 슈팅을 주고 좀 눌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철강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 잘 보도록 하고요. 300THK도 종가로 306 안착하지 못했어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306 위에 또 장기 평선까지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인터로조도 306까지 붙여놓은 종가로 만들어놓은 움직임에서 121선까지 딱 있죠. 자, 시가 움직임이 중요하고 지금 요 자리 지금 목요일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가가 마이너스면 아침부터 좀 보실 필요 없이 관심권에 멀리 뒀다가 종가 움직임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자, 가온그룹도 306 저항자리 종가로 붙여놨죠. 여기서 올라서야 돼요. 여기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또 눌리거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네오리진도 이때 이 종목이 이제 합병 이슈로 거래가 정지됐었다가 거래 재개하면서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자리를 중요한 자리에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이 종목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인바이치는 앞에 거래 터진 이런 자리를 또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섰고 내려오는 306선 자리, 이런 자리를 도전하는지 여부 보고 있습니다. 자, S트래픽도 계속 종가로 또 306 안착은 못하지만 거래는 한번 들어왔고요. 저항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서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미스터블러도 마찬가지, 워낙 또 아까 DNC 미디어나 MBT 이런 또 웹툰 관련한 종목들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장기 평선 자리를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었었던 이런 또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지지 반등 보는 36일선 자리에서 멈칫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올라서는지 확인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관련주들 움직임과 함께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직 306 아래에 있지만 또 올라오는지 확인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앞에 끼 있는 이런 아이큐어, 또 하나가 이제 LG 헬로비전도 한번 이런 상한가 이후에 306 자리에서 슈팅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눌림에서 저점 높여가고 이런 306 올라오는 타이밍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또 타이밍 나오면 방송에서 계속 또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본도 계속 바닥에서의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 말씀드리고 있고, 한번 슈팅 나오고 도지시고 또 한번 슈팅 나오고 살짝 눌러놓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단타 대응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메디프론도 또 앞서 고점에 121선 이때 터치했었던 자리를 돌파하고 금요일날 거래 쉬고 있는데, 다음 주에 흐름 어떻게 또 방향을 위로 잡는지, 물론 밀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협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날 강하게 올라서고 목요일날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그리고 또 바닥에서 상승 나온 코엘 패션 차트가 이쁘진 않죠.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앞으로 다음 주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질지 우선 관심권에 두고 흐름 체크를 하면서 확인되고 또 좋은 위치 나올 때 또 여러분들께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계속 또 보여지는 종목들 나오면 또 이제 계속 또 종목들 압축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좋은 타이밍에서 같이 매매하면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